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문법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법 이야기만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법보다도 다른 중요한 국어에서의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문학인데요. 문학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 선지에서 이게 이 말인가? 이게 저 말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빈출되는 키워드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문학이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문학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학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되게 얕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그냥 뭐 문학이 문학 아니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문학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문학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흔하게 접하는 말이지, 문학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학 작품들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 근데 막상 문학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그리고 설령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접하는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갖는 그 시간을 오늘 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예술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예술이 과연 뭘까? 예술은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그렇지. 뭐 이런 개정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인간은 표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자기가 경험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선이라든지 색채로 만약에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미술이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될까? 음악이 되겠죠. 그렇지, 바로 음악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인간의 표현 욕구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그 표현 욕구를 이렇게 문학이라는 거에다가 살짝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 예술이라는 말과 문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지.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거든,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잡고 문학으로 이동을 해보면, 그러면 문학은 뭘로 표현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정의가 딱 나와. 그럼 정의가 뭘까? 두 가지를 딱 접목을 해보면. 언어 예술? 그렇지, 언어 예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은 적어도 문학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촌철살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뭔가를 물어봤을 때 딱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막 주저리 막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예술이라는 말을 일단 딱 붙잡고, 그리고 이제 문학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는 그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이구나,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좀 친근감이 들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학. 보통 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운문이랑 산문으로 문학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운문의 대표 주자가 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소설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뭐 이런 게 소설이겠구나 싶은데 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화자, 시인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시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을 이제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누지.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운문, 산문.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듬감을 갖느냐, 그 율격을 갖느냐, 이제 아니면은 그냥 그 서술을 해서 글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 내려가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긴 하는데, 그런데 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래로 나누는데,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이제 장르가 시라고 하는 거거든. 서정 갈래요. 그래서 이 서정이라는 말과 그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먼저 그럼 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갈래냐? 시는 결국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어떤 하나의 장르야. 시는. 그런데 시의 특성이 있어. 시는 첫 번째는 일단 그 리듬감을 가져.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는 노래 가사처럼 뭔가 거기다가 그 음만 붙이면은 마치 한 편의 한 곡의 노래가 되듯이 그 율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운율을 갖는다라는 게 일단 시의 특징이고, 그리고 시는 여러 가지 물론 형식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서 함축적인 그런 글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오히려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사상을 길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그 시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어들이 나오질 않아. 물론 시 속에서 쓰이는 단어는 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개의 단어가 나오질 않는데 그 한 단어가 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인삼 농축액이라는 거 있지? 인삼 농축액. 인삼 농축이요. 잘 알지? 네, 뭔지? 잘 새까만 거 있잖아. 그 까만색으로 된 거. 그거 사실 한 숟갈만 딱 먹으면 어떻게 돼? 효과가 있겠죠. 그게 아마 인삼 몇 뿌리의 그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시를 보면은 마치 그 농축액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농축액과 같은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농축액을 먹듯이 읽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단어,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왜 저 말을 여기다 갖다 썼지? 그러니까 그 조시훈의 승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때 어디서 읽은 내용이 있는데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18개월, 한 1년 반 정도를 승무를 보러 다녔다는. 뭐 승무도 보러 다니고 뭐 하여튼 그 완성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1년이다 아니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 시 하나 쓰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해낸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표현한 시다 보니까 그걸 읽을 때 단순하게 읽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시를 우리가 접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함축적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리듬감이 있구나. 운율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좀 잘 잡고 가는 게 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학에서 이제 시로 넘어갔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좀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를 우리가 감상하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시를 관통하는 몇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게 시인의 정서를 녹여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자면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거든. 정서. 왜냐면 서정갈래라 그랬잖아. 서정갈래. 그 서정을 거꾸로 해봐. 정서. 정서. 근데 사실은 한자가 좀 다르긴 해. 근데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게 정이거든. 정. 서정할 때의 정. 그 다음에 정서할 때의 정은 똑같은 글자야.
감정. 그래, 그게 이제 감정. 그래서 이제 감정을 결국은 그 서정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그려내는 거지. 그 작품에서. 그럼 정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감정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과연 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야. 항상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왜 굳이 감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정서라는 말을 쓸까? 이런 거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 화자의 정서가 뭐 담겨 있다. 뭐 이러한 정서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화자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왜 정서라는 말을 굳이 쓰겠냐 이거지. 나는 그 핵심은 서라는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 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실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거든, 그게. 네. 그러면은 실말이라고 하는 실은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실이 이렇게 풀려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그게 감정이라고 본다면은 그게 주변으로 이렇게 막 뭔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잖아. 왜냐면은 그 정서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담고 있는 그 주변 상황, 주변 분위기까지 그게 다 함축되는 그런 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 플러스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기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때 단순히 감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서라는 말을 통해서 시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잣대를 마련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정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말, 기분이라는 말, 그 다음에 분위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시험이든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시를 읽던 이러한 정서가 이 시 안에는 들어있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좀 고민해볼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말이랑 정서라는 말에는 도대체 어쩌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조금 명쾌한 대답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에만이 정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도 그 인물의 정서, 그치?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미스터방 같은 경우에도 과연 뭐 군중들이 이제 뭐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창고에서 막 그 놀라운 물건들이 나올 때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군중들의 어떤 그 인물들, 그 소설에 나온 인물들의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뭐 놀람과 분노.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정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유, 상징, 심상, 감각, 이미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아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이 정서 외에 5가지는 비유라는 말, 상징이라는 말, 심상이라는 말, 감각이라는 말, 이미지라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로 비유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아날로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대상에 빗대는 것이죠. 이 비유가 없으면 사실 시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문학 작품 중에 시라는 갈래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시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어떠한 글이든 주로 사용하는 게 비유가 아닌가 싶어. 하다못해 그 법정에 쓴 어떤 변호사든 뭐 아니면 뭐 검사든 이런 분들도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을 피력을 할 때 이 비유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사실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된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간단히 얘기하면 또 성경 같은 경우도 수많은 비유가 나오거든. 성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건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비유는 이제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사물, 어떠한 또 현상, 그거를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그 현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를 일단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의 대상과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원래는 그냥 마음,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은 그 뭐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아, 호수입니다. 근데 그 왜 호수라고 했을까? 혹시 그거 생각 안 해봤어? 그만큼 넓고 잔잔하다. 근데 넓고 잔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문구를 보면은, 그 식구를 보면은, 뭐가 나오죠? 저 다음이 뭔지는 좀 몰라. 배에 저어서 오라는 거야. 아, 맞아요. 이만 기억날 거야.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자체만 보면은 뭐 넓고 잔잔하고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배에 저어서 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은 정말 그 천재 같은 그 기발한 생각으로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마음. 원래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마음인데 그거를 호수라고 뭔가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비유라는 거지. 그리고 단순히 비유를 어떤 사물이나 현상만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등장을 할 때는 어떤 사건도 비유가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유명한 게 그 평가원 기출에서 나왔던 그 기영도의 시 전문가라고 하는 시에서 그거를 사용했거든. 유리로 된. 뭐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벽돌을 막 나르잖아요. 벽돌을 아이들이 이제 벽돌을 나중에 나르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 어떤 비유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시험에 그 나온 적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서 그래서 상징이란 말이 아예 그냥 나와버렸네. 네, 그러네요. 자, 사실 비유와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해도 막 1시간을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추상적이거나 좀 관념적인 거를 어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징의 대표적인 주자가 비둘기잖아. 항상 제일 만만한 게 비둘기니까. 평화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이다. 그럼 평화라고 하는 건 이게 추상적이잖아. 그런데 비둘기가 그 하늘을 이렇게 뭔가 자유로이 날아가는, 아니면 평화롭게 날아가는, 그게 이제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상징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들어있는 거. 이거는 비유가 아니지. 상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비유와 상징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하나 뭐 얘기했던 거 있었지? 예, 근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심상이라는 말이랑 감각이라는 말이랑 이미지라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번 기획 때 좀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비유하고 상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문학이 정확히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학의 한 관리인 시가 무엇인지 그 중에 서정 관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징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총 6가지 키워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획을 좀 할 때 옛날이랑은 다르게 좀 이제 지식적인 면 모두가 지식이지만 좀 이제 좀 더 공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화에서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 그 외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문학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